예, 그저 먼저. 안녕하세요. 멀리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수양농원 일꾼 원영채입니다. 제가 이 과수원한 데는 뭐 한 30년쯤 넘은 것 같은데, 이게 M9 처음에 키나 짓는 사고가 나오고 시작을 했어요. 했고 제가 한 10,000평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다 뽑아내고 지금 한 1200평 남았습니다. 여기 한 490주 있는데, 제가 이 여기에 있는 거는 13년생인데 지금까지 비료라는 건 전혀 쓰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메이트라는 미량요소 그거 하나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홍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18일 날 차뛰기로 안동 총괄에 내고 이럴 정도로 일찍 그 사과를 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열정도 없어지고, 과수원을 요것도 올해 그 캐낸 건데, 하다가 올해 우연히 겨울에 그 유튜브를 접하게 됐고, 우리 그 대표님을 그 강의하시는 걸 보고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래서 목면 시비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래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농사 짓던 거하고는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그 말씀드렸죠. 그래 직접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서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비료는 지금 몇 번 줬어요? 예, 제가 요거 초기에 목면 시비 2번 하고, 예, 100평에 요소 한 포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가물어서 그 위에다가 아무리 뭐 비료 뿌려봐야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서 여기 1200평에 요소 2포씩 지금 3번 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이제 관주를 했는데요. 그리고 연면시비 3번 3kg씩 500에 3kg씩 3번 연면시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0평에 한 2포 정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요소를 써도 이 조장지가 어떻게 잘 안 나와요? 제가 그 메이트 미량 요소만 가지고 쓸 때 하고 지금하고 도장지 비율은 지금이 더 작습니다. 요소 쓴 거예요. 예. 요소 쓰면 조장지가 덜 나온다 그 얘기잖아. 예, 미량 그러니까 요소보다 제가 그래서 메이트보다. 이파리도 만져보면 이파리도 두껍고, 이 이파리 이게 그 도장지 나오는 게 그 부분이 이 잎 사이가 좁아졌어요. 마디 사이가. 절반 짧아. 예, 그래서 제가 그 뭐 저 하우스에 고추도 있고 도마도도 있고 오이도 있고 이런데 계속 이제 똑같이 시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도마도는 고추 비료를 줬는데도 이파리 그 마디 사이가 한 6cm 정도밖에 안 되고, 오이도 한 7, 8cm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저 대표님하고 이게 좀 논의도 좀 하고, 또 제 생각도 좀 많이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롱꽃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과밭에 비료 줘라, 그런 요소 줘라 그러죠. 이게 황금알롱꽃. 이게 전자의 우리 재배 이 농가에서 미량 원소를 많이 줘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도리어서 요소가 제일 보약이에요. 비료가 적으면 이게 잎 두께가 얇으면 이게 식물이 키가 커요. 모가지를 쭉쭉 늘어뜨려요. 왜 그러냐면 잎 두께가 얇다고 판단하면 자기 스스로 햇볕을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보다 키가 커야 되겠죠.
그럼 얘의 DNA, 그 성격은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안 죽고 살기 위한 다른 종을 이기기 위한 그 DNA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입 두께가 얇다, 무조건 키가 커야 된다. 그러면 봄순이 작게 키웠다, 그럼 도장지를 내가 또 더 키워야 된다. 내가 키가 작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봄순을 연면시비가 많이 키우고 통통에 살을 찌어놓으면 어떻게 돼? 안 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나무가 혼자 있는 소나무는 절대 안 커요. 혼자 있는 사람 동떨어지는 소나무도 키가 안 크고 빵빵하게 크죠. 왜 그러냐면 잎이 두꺼우면 내가 기존 햇볕을 확보했다 싶으면 안 커요. 그런데 우리가 과실수나무가 잎 두께가 얇으면 봄순이 작고 두께가 얇고 크기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컸다는 거죠. 잎 두께가 얇고 잎 크기가 작고, 그럼 먹는 양이 적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 환경이 나쁘구나. 무조건 도장지를 내고 키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비료를 주면 키가 크는 게 아니고 비료를 주면 키가 작아지고 비료를 안 주면 키가 커요. 이제 논리가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완전. 여태까지 우리가 비료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사과에 빨간색은 누가 내느냐? 요소가 냈나? 질소. 그런데 여태까지 사과에 빨간색은 가리가 낼 것이다, 추정치죠. 근데 사과에 가리를 주면 노란색이 나오고 자칫 잘못하면 가리가 조금만 많아 툭 떨어져 버려요. 과숙이 돼서. 그런데 사과에 고두가 왜 생겼을까요? 질소 부족으로서 고온의 세포가 굳은 게 고두라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사과에 질소가 많으면 고도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제 줬다는 거죠. 요소를 줬는데 아주 미량으로 줬다는 거죠. 소량. 그래서 그거 먹고 비료가 더 필요한데 부족하니까 고두가 생긴 거겠죠. 열을 못 식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00평의 요소를 거의 2포를 먹었는데 이상이 있는가요? 없죠. 더 건강하죠. 사과의 농장에 기비를 요소로 쓴다는 게 우리가 상식으로 안 돼 있죠. 그리고 사과 나무의 몸통에 이런 지푸르기 청태가 끼면 이거는 한 2년 3년 동안에 용성인비 인산이 필요 없어요. NK만 쓰면 되겠죠. 요소하고 가리. 근데 NK를 18-를 쓰면 또 안 돼요. 18-18은 왜 작냐면 18의 질소는 질 상태로 바뀌면 요놈이 12.6밖에 안 돼요. 가리는 내는 18이죠.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NK를 주고 우리가 그 전에 추비를 갖다가 혹시 항산가리나 다른 가리 성분을 더 줬다, 그러면 그 과수기 대가 떨어져 버려. 사과가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NK를 주는데 왜 사과가 떨어질까? 봄에 가리를 준 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사과가 떨어지면 왜 떨어졌을까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질소 부족으로서 과숙으로 떨어졌다. 그때는 치유제가 뭐겠습니까? 질소. 예. 요소를 연면시비하고 빨리 바닥에 관주로 옅은지 뿌려서 비료 질소량을 늘리면 금방 치유가 돼요. 사과의 가숙 치료라든지 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는 식물이 묻고 자라는 거는 대사적용하는 기본은 무기물 함량이다. 그 무기물이 뭐냐면 비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기물 속에서도 비료 성분을 많이 가진 것들이 많아요. 무기물 자체가 많은 것들이. 그런데 무기물은 대다수가 우리가 원하는 비료량이 무기물량이 있는 게 아니고 유기물 속에는 가축 분해의 소금하고 인산하고 질소량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가축이 먹을 때
소금을 먹고 자기 대사작용에 썼다는 거죠. 그것도. 근데 소금은 이동작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혈액순환이라든지 모든 게 필요한데 그 소금량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소금에 대한 부분은 가리 성분을 알아냈는데 가리만 중요시 여겨놨고 미량요소만 중요시 여겨놨고 질소분을 떼버린 거예요. 질소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식물이 전체의 대사작용에 에너지가 없어진 거죠. 비빔밥에 밥은 조금 식은 밥 넣어놨고 비빔밥 나물 많이 넣고 해가지고 비빔밥 잘 차렸다. 그 집에 아무도 장사 안 돼. 식은 밥 조금 넣고 거기다가 뭐 나물 좋은 거 넣고 고춧가루 좋은 거 넣고 뭐 넣고 나물하고 잘 넣고 비빔밥 드세요. 비벼주면 안 먹고 그 집에 장사 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과 농장에 질소비로 안 주고 깨끔 뭐 이런 뭐 했다 해가 그거는 사과 농사 망하자는 짓이죠. 당브릭스 20브릭스 뽑아보려고 뭐가 필요합니까? 질소. 당브릭스 18브릭스 미량이 낸 거는 9월 말에 요소를 갖다 한차 싣고 다니는 뿌린 거예요. 9월 말에 요소를 갖다가 사과밭에 뿌리면 어떻게 있습니까? 친구들이 욕을 해서 난리가 나. 이놈 새끼 사과 안 익는다고, 사과 맛없고 안 익는다고 난리가 나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다 내가 해볼구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월 달에 반사 필링 깔아놨고 골드 칼라 뿌리고 해가지고 당브릭스가 18브릭스 17, 18 나와요. 사과 농사 몇 년 뒤가 제일 좋은 제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료가 그만이 좋다는 거 이해 못 하겠죠. 지금 사과를 나무를 비료를 적게 줘서 굶겨서 농사를 안 되겠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여기 왜 좋으냐? 이 밭에 퇴비중과 별로 안 보이죠? 근데 유기물이 퇴비중 것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다가 이시 측정하면 지금 1.6, 1.9가 나와요. 그건 이 밭에 지금 요소 비료 주고 요소 간수하고. 그러면 과거에는 미량요소 전화했을 때 아주 좋겠죠. 이게 잎이 납작납작 펴져 있죠. 이거는 곧 여기 안쪽에 보면 이 엠보싱이 나와요. 엠보싱이 펴지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요. 둥글죠. 옆면 시비가 둥글게 만들어 놨고 옆맥도 보면 두껍죠. 그런데 요 속에서 볼게 여기 잎은 펴진데 일부 농가에 가면 이 끝에 잎들이 오므려 있어요. 그건 인산이나 가리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다 펴져 있죠. 근데 요것보다 더 쪼그러진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므려진 거. 그건 가리가 많은 거예요. 가리는 인산이 많다. 어제 그 청주에서 이시가 2.1.8, 2.0까지 나와요. 용성인비를 갖다가 400평에 두둑에만 줬으니까 실질적으로 면적은 200평밖에 안 되겠죠. 거기다가 5부 준 거예요. 용성인비의 이시 비료량이지 질소의 비료량이 아니거든요. 그럼 잎이 오므려 있어요. 이 사과가 커야 될 낀데 안 크고 용성인비를 줘놔서 이놈이 딱딱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잎이 딱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대사작용 못하면 도장지가 튀어나오고 새순이 튀어나오고 2차지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무를 자르지 마라. 그리고 아래 위 터울을 빼라. 여기에서 터울만 빼고 누러뜨리면 상은 잘 달려요. 근데 여기 공간이 좁아서 햇볕양이 부족해서 그 가지를 확보를 못해서 안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정이 안 된 거는 별개고, 냉해 수정 안 된 거. 그래서 비료의 성분을 아주 중요하다. 그 여기 농장에서는 안에 쏙잎이 두꺼워요. 대다수는 가면 쏙잎이 얇다 그러거든요. 요 정도 두께는 돼야 돼요. 그리고 안에 보면 이제 이 쬐까마한 게 떨어지거든요. 요것들. 근데 과거에는 우리 사과 소금 하러 가면 요런 거 떨어져 버리죠. 이게 안 떨어져야 가을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당브릭스는 요거만 가을까지 달고 있으면 요 작은 거 있죠. 요 잎. 요거 안 떨어뜨리고 가을까지 가지고 있으면 당브릭스 나와요. 간단하죠? 요거만 안 떨어뜨리면 사과 당브릭스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소비가 맞아야 되겠죠. 그럼 이 나무에서 안에 가면 요래 작은 잎들이 많아요. 전에 같으면 떨어져야 돼서 요래 조그만 데 있죠.
많이 붙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다 떨어졌죠? 지금쯤이 뭐 오늘 6월 20일이 뭐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없죠? 안 떨어지? 이걸 떨어뜨리면 농사 망하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하엽을 안 죽이면 비록 이 시값이 맞다. 작년에 그 뭐입니까 그 과숙제가 떨어지던 거 치료제가 뭐이던가요? 요소죠. 우리가 과숙사가 떨어지는데 치료제가 요소예요. 그러면 요거를 달고 있으려고 하면 뭐 어떻게 있어요? 가을까지 어떻게 달고 있겠어요? 요소거든요. 근데 얘는 목매시비, 연매시비를 뿌리를 깊게 박아가지고 안 떨어지게 만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부 떨어지잖아요. 조그만 것들이. 그러면 이거는 왜 떨어졌을까? 겉에 있는 가지에서는 붙어있고 안에 있는 거는 그래도 지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겉잎하고 안잎하고는 달라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나무 몸통에 그늘진 데 있는 잎을 만져봐라 요 말이에요. 겉잎에서는 겉가지에서는 햇볕을 보니까 안 떨어지죠. 왜 그랬습니까? 얘도 영양 활동을 해서 영양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를 주니까 얘한테 영양 공급을 한다. 얘 작은 것들은 안에 있는 것들은 영양 활동을 잘 못하겠죠. 전체 생산액이 작게 가니까 그 가지로 적게 돌아와요. 얘들은 사과나무는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영양을 안 주면 절대 뿌리에서 안 줘요. 그 영양의 관은 내려갈 때 만들어주거든요. 내려갈 때 관을 만들어주는 건 우리는 초기에 사과나무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잎을 살을 찌워서 그 가지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면시비, 연면시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드한 대로 네가 움직여달라.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사과를 키워달라. 목적. 그런데 내는 니한테 비료를 꼭 주마 이래야 돼야 되는데 연면시비 친 땅에 넣고 비료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쫙 올라가고 살살살 이래 안 가요. 올라 못 가요. 그럼 우리가 초기에는 딱 땡겨 올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뿌리가 딱 뻗었을 때 가지올 끼셔야 돼요. 못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약해져요. 그러면 사과가 이렇게 크느냐? 이렇게 커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간 만큼 밑에 조 비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비료는 자꾸 없어져요. 그럼 올라가면 비료 없어지고 올라가면 비료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전체는 우리는 과일이 커가지고 색깔이 좋아서 이렇게 돼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컸다가 비료가 없으면 내려오고 올라가 내려오고 이 동작이거든요. 그럼 키워놨다 내려오고 키워놨다 내려오고. 그럼 요 현상이 땅에서 비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이 현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6월 오늘 20일까지 온 모습이에요. 근데 6월 20일에 안 좋았던 걸 갖다가 10월 달에 좋은 걸 만들 수 있느냐? 물론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만든 건 종방향과 횡을 키워나가는 단계예요. 이게 그 사과라면 요 길이끼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내려가요. 여기서 한 단계 한 개 만들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과가 팽이처럼 좁비다다 그러면 봄에 영향이 있다 없은 거거든요. 팽이처럼 된 사과가 많이 보시 오래된 거. 비료가 있다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마지막에 비료 있으면 끝만 늘려요 또. 요렇게 크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크고 요렇게 커요. 이걸 먼저 결정하는 종방향. 그거는 꽃필 때나 그 꽃핀 주위의 잎의 크기. 그러면 길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넓이를 결정해 내려간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알롱국에서 연면시비하고 맹물시비 하라는 거는 빨리 뿌리에서 일을 많이 하게 만들어라. 빠르게. 그럼 잎도 키우고 잎을 살을 찌워준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안 오니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잎에 있는 영양소 내려가고 뿌리가 활동을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줬던 비료가 다 먹을 수 없다. 비료 준 자리하고 물 준 자리 두 개 따라요. 물은 점적으로 주고 비료는 넓게 줘놨으면 지금 점적 주는 자리 비료가 벗어나가 옆으로 도망을 가요. 이렇게. 그럼 이런 날이 될 때는 우리가 직접 우리 물탱크에다가 요소를 녹이가 한 포씩 집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먹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끝에 잎이 이렇게 싱싱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안쪽 잎이 음άτ해요. 살이 쪘어요. 그런데 끝에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잎 이 정도 커요. 더 크죠?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작게 열려도 키울 수 있다래요. 뒤에 비료값을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비비풀이나 뭐 억제시키면 어때요? 요 잎이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그러면 사과가 안 자라요. 이거는 이 가지 멈출 때까지 최소한 키운 거죠. 그래서 과실이 자기 행질보다 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지마다 끝에 잎이 안 작아요. 여기서는 다들 크죠. 하나같이 끝에 잎이 커요. 그럼 비료 성분이 지금 적당하단 말씀이에요? 많다는 얘기죠. 아주 잘 해놓은 거예요. 최적으로 끝에 잎이 나오자마자 바로 펴져가 살이 쪄버리죠. 그럼 이렇게 많이 먹고 있으면 안에 쏙잎도 일을 해요. 그럼 안에 쏙잎이 일을 한다는 소리는 안에 쏙가지에 붙어있는 과실도 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비료에만 강의를 많이 하고 있냐면 우리 황금알농법 회원들이 지금 이미 그 연면 시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값을 끌어올리면 이제 맞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료 안 줘도 좀 이따가 줘도 관계는 없는데 그럼 요거만큼 시간을 까먹는 거죠. 요렇게 올라가가 또 크고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기간에서 내려오가 못 올라가요. 잘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 템포를 크고 내려오고 크고 이렇게 계속 이걸 반복하겠죠. 그러면서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비료가 없으면 올라갔던 게 더러 툭 떨어지고 그냥 요 아래쪽으로 가요. 지금 비료가 없는 농장들은 이제 사과가 이제부터 잘 안 자라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6월 달 7월 달에 이제 장마가 지고 비가 오면 안에 나무 안에 있는 몸통에 있는 잎이 얇아져서 이제 잎이 하나씩 고실어지면 우리 그때부터 우리는 갈반약을 또 냅다 치고 있죠. 그때 갈반약 안 칠라 하면 지금 요소 주고 있으면 맞아요. 홍로도 아직 안 넣어졌어요? 괜찮아요. 그거 홍로 빨리 따가 돈 벌고 싶으면 요소 뿌리면 되겠네요. 아니 물을 SS기로 뿌려도 돼요? 효과가 있나?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 비를 잘 이용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지게. 비가 안 올 때는 SS기 뿌리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죠? 예,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래도 뭐 효과는 있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관주로 들어갈 때 비료 이식값을 올리더라. 물뿌리가 효과보다는 전반적으로 못 먹는 걸 밑에다가 물을 줄 때 그 물 주는 라인에다가 관주를 하라는 거죠. 이 가뭄 때에 물을 먹어가 이동하는데 그 물을 통해서 비료를 이어주면 두꺼워지면 물을 갖다 더 흡수를 많이 하는 거죠. 얇으면 물을 흡수를 못 해요. 왜 적게 먹냐면 비료가 없으면 그 밤에 이슬로 뱉어야 돼요. 이슬로. 그건 또 어디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냐면 하우스 딸기. 겨울에 하우스 딸기를 비료를 줘라 말아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뒤가 분분해요. 그건 또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시 측정해서 잔량 이시가 1.2가 넘으면 이슬을 안 맺어요. 근데 1.2 이하가 되면 딸기가 이슬을 맺어요. 왜 그러냐면 요 놈이 저녁에 요 기공을 닫고 이제 잠을 잘라 그러면 입 속에 들어있는 게 비료는 적고 맹물이단 말이에요. 물은 얘가 필요 없는 거에 뱉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싱거워서 죽어요. 입 속에 있는 게 간이 맞아야 되는데 비료를 먹으려고 열심히 먹었는데 이식값이 나자고 맹물을 먹은 거예요. 그럼 이슬을 맺어요. 획기적인 방법을 딸기에도 가르쳐 줬거든요. 그 딸기에 비료를 많이 줘도 괜찮아요. 파프리카보다 더 많이 줘도 괜찮아요. 3점 몇 가지 주는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사과에도 비료가 작으면 더 가뭄을 많이 타게 돼 있어요. 물을 줘도 비료가 있으면 잎이
이슬을 작게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잎이 비료를 먹고 두꺼워졌으니까 함수량이 늘어난 거죠. 물을 주면 수분을 보유량이 늘어난 건데 비료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잎이 얇으면 함수량이 줄어든 거죠. 그럼 더위를 더 많이 타요. 아주 저거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더위가 왔을 때 잎에 질소분이 늘리면 함수량이 늘어난 거예요. 잎에 함수량이 비료가 있으면 일액을 안 뱉고 살을 찌거든요. 근데 비료가 없으면 일액을 뱉고 잎 두께 얇아져요. 예. 그래서 요소 비료는 더위를 식히고 가리 비료는 차가운 걸 따뜻하게 만들고 이 두 개가 달라요. 요소 비료는 본연의 행동을 한다. 근본. 그러면 색깔은 과실 색깔을 빨간색을 만든다. 요소 비료는. 가리 비료는 노란색을 만들고 생식 기능을 하고 질소가 있을 때만이 역할을 잘한다. 질소가 부족할 때 가리는 반대의 일을 해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반대의 일을 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더 경제적 손실이 가게 일을 만들어버려요. 아주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지금 이제 연면 시비는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뿌리에 비료를 잘 먹게 만들어요. 대사작용을 더 잘하게 합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그 기준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 더운데 뒤로 앉아 있어. 이리 온대로 오세요. 네.